안녕하세요. 독대소리입니다. 사람과 너무나도 닮은 듯 다른 우리 반려견들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해야 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개들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 그 자체에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명한 고릴라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농구 경기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패스가 몇 번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보라고 미션을 줘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고릴라의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면서 화면에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가슴을 두드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절반이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선택적 주의라고도 하는데 어떤 대상에 우리가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면 다른 자극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전두엽이 훨씬 더 발달한 인간에게는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를테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개들은 관념이 개입하는 정도가 사람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흡수한 그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과는 보고 듣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 강아지들이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구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들의 시선에서는 구경이라기보다는 감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을 시선으로 쫓으면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더 예민한 반려견들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바깥이 보일 수 있는 유리창 같은 곳을 가려놓으라고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또 산책을 나가는 게 우리의 시선에서는 기분 전환과 운동의 개념뿐이지만 개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자극들을 마주치는 아주 긴장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민한 반려견들은 산책을 할 때 이런 자극들을 잘 피해 다녀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겁이 아주 많은 반려견에게 무작정 겪다 보면 이겨낼 거라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들을 자꾸 쏟아붓거나 내가 예뻐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나를 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자꾸 반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극을 늘리는 방식이 역효과가 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각과 청각에 예민한 반려견을 위해서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자극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반려견과 소통을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과거를 추적하는 건데요. 강아지 전용 음성 번역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강아지들의 생각을 많이 궁금해하죠. 강아지의 생각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과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개들은 대부분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과거를 떠올리니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 중에 자주 떠올리는 두 가지는 기대하는 상황과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기대하는 건 가족들이 나를 예뻐해주고 놀아주고 맛있는 것을 주고 눈을 맞춰주고 산책을 나가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걱정하는 상황은 발톱을 깎아야 하거나 미용을 가야 되거나 가족들이 짖는다고 나를 혼낸다거나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던가 바깥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우선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지부터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반려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장난을 친다고 자꾸 건드리고 반려견이 귀찮아하는데도 자꾸 만지고 안아 올리고 이렇게 좀 싫었던 손길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손이 닿거나 만질 때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싫은 감정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거구나. 짖을 때마다 내가 자꾸 못 짖게 했기 때문에 저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혼을 냈던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불안감이 더 커져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짖는 거구나. 산책을 나갈 때면 내가 줄을 당겨서 혼냈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줄을 착용하는 것도 싫어하고 줄을 자꾸 물어뜯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반려견의 불안감이나 흥분도가 높은 원인이 되는 과거의 기억을 추적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견 교육이라는 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새로운 기억들을 자꾸만 쌓아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내 아이에게 적용을 시켜봤는데도
그래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런 과거의 기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려견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라는 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거나 걱정할 거리를 전부 다 피해 주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걱정하는 것이 있을 때는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이겨내거나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반려견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들의 감정은 존중해주는 거예요. 개는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사람과 함께 공존해왔지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짖고 우는 행동은 없어지지 않았죠. 개들의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짖고 무는 행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훈련사가 되기 전에는 반려견에게 안 돼! 하고 혼을 내거나 물건을 탕탕탕 두드려서 혼내거나 다리로 밀치거나 줄을 당기는 등의 방식을 많이 취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훈련을 배우면서 저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강아지들을 혼내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로 인해 짖고 물고 흥분하는 행동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고 너무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지금의 교육 방식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감정과 본능을 존중해주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과 건강을 추구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효과만을 위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 너무 좋은 교육이었으니까요. 물론 행동 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리고 보호자님에게 이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했지만요.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아닌 반려견을 사용하게 되었고 주인이라는 말이 아닌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요즘이지만 반려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믿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개는 혼내야 한다라는 관념이 강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념이 옅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슬픔, 불안함, 걱정, 분노 등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개들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모습에 많이 노출이 되었거나 부정적인 양육 방식 혹은 폭력적인 양육 방식에서 자라온 어린아이들은 쉽게 주눅이 들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혹은 보고 배운 그대로 폭력성을 흡수해서 똑같이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님의 양육 방식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